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10월 19일 월요일 첫 일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동아일보의 박재균 칼럼, 박재균 그러니까 이 논설 주간인가 그렇죠? 이분이 글을 썼는데요. 제목이 아주 근사합니다. 윤석열의 길, 최재형의 길. 최재형은 감사원장입니다. 그게 딱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글에 서두가 윤석열하고 최재형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지킬 건가 하고 점점점점 사표 내면은 문코도 인사하겠지만 비정상 일상화되면 사회에 충격파를 줄 것이다. 무기력 보수의 에너지를 공급해서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정치적 자산이다. 이 두 사람은 나라 위해서 쓸 고민을 하길 바란다. 아주 까놓고 나라를 위해서 이제 자기를 바치고 나가라. 무기력 보수의 에너지 공급하는 기폭제를 정치적 자산이라고 칭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가서 이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라. 무기력한 보수에다 보수 지금 야당에 에너지를 공급해라. 기폭제가 되도록 나라 위에 쓸 고민을 하자. 이제 오죽하면 언론의 논설 고문이 이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비정상이 일상화된 이 사회에 충격파를 줘라. 물론 국민과 함께 가자. 이런 뜻이겠죠. 이 박재균 논설주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둘러 묻지는 않겠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가. 이제껏 정답은 대체로 이랬는데 그래도 그 정도 소신과 기계가 있는 기관장이 자리에 그래도 버티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권력기관인 검찰과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잃고 편파와 칼을 휘두르거나 기울어진 저울을 잣대 갖다 대는 일은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연 그랬나? 지금까지 못했다면 앞으로 또 그럴 수 있겠나? 기가 차갑니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수족은 물론 몸통까지 모두 잘라냈으니까 머리만 남은 수장 검찰총장입니다. 이 머리만 나온 검찰총장 총수를 대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그 태도,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사건의 무혐의를 들이맨 동부지검의 행태, 이 행태는 윤 총장으로서는 능멸에 가까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능멸에 가까울 정도가 아니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순간까지 견뎌낸 윤 총장을, 그래서 저는 윤 총장을 상당히 그분의 그런 인내, 그렇게 참고 있었던 그 품격과 뒤쳐나가지 않는 그의 정말 애국심, 이런 것을 보면서 새로운 그에 대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윤 총장이 이 지검장에게 아무런 보고도 받지를 못한 건데, 이 옵티머스에 관련된 거, 이 능멸을 참아냈던 윤 총장, 그래도 지금 윤 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별로 없다라는 뜻이죠. 언뜻 윤 총장이 이 지검장에게 옵티머스 사건 수사 인력을 좀 늘리라고 지시한 게 먹힌 듯 하지만 수사 인력이 증원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력 없는 수사 지시가 나온 바로 그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정치 권력은 검찰 조직에 손대기를 버거워했는데 말이죠. 권위주의 시절에도 감히 검찰 손을 못 댔습니다. 어디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아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고 수사권 뺏고 난리를 칩니까?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해서 검찰총장을, 죄 없는 검찰총장을 저렇게 칼로 찌르고 몸통으로 찌르고 손발 수족 다 잘라내고 인사를 4번이나
자행하면서 대한민국 검찰을 저렇게 완전히 뻗어버리게 할 수가 있습니까? 검찰총장을 저렇게 식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까? 언제 대한민국이 이런 검찰이 있었고 언제 이런 법무부 장관이 있었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을 위반하고 인사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에게는 위반이란 자체가 위반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무소불위한 권력이 있다면 대통령의 무소불위한 권력과 추미애의 권력이 거의 맞비슷하다고 하죠. 아니, 어쩌면 똑같은 거죠. 왜? 추미애 장관이 누구를 믿고 그러겠습니까? 또 누가 그렇게 하도록 허용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정치 권력이 감히 검찰 조직에 손을 못 댔습니다. 함부로 손대기를. 어디서 인사를 4번 칼을 휘둘러요? 휘둘렀다가 정말 혼날라고요? 그런데 추미애는 강철입니다. 그러나 그 강철은 왜 강철이 됐을까요? 대통령 믿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장관이 한다고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이제 국민들 다 알아요. 대통령이 뒤에서 보태주고 있다고. 권력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레임덕이 올 때까지 딱 묵혔다가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정권이 바뀐 뒤에라도 보복하는 게 과거의 검찰의 속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야말로 권력 그 자체란 말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검찰한테 함부로 못했습니다. 이런 무소불위한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 개혁이었는데 그런 개혁이 아닌 지금 검찰을 저렇게 완전히 수사를 못하게 거악을 척결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아무런 기능을 못하도록 소위 정권을 보호하는 검찰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바로 이 능력자들 누굴까요? 추미애. 이런 무소불위 검찰을 개혁을 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인데 이런 개혁을 하지 않고 완전히 검찰을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고 이 정의로운 검찰 상인 윤석열 검찰을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무기력하게 정도가 아닙니다. 껍데기를 벗기고 팔을 자르고 몸통까지 막 찔러대고 목까지 찔러대면서 지금 오늘의 검찰총장이 드디어 어저께 한마디 한 겁니다. 한번 잘 아시죠? 택도 없어. 추미애가 윤 총장을 책임이라고 딱 라임 사태에서 그 감옥에 있는 감방에 있는 지금 그 주범의 그 편지 한 장 소리를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냥 윤석열 총장을 공격을 했죠. 어저께. 그러자마자 윤 총장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하고 처음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이 응수가 보통 응수가 아닙니다. 이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윤석열. 이제는 그가 1년 동안을 참아왔던 그 정의에 대한 압박, 공정에 대한 압박, 불공정과 부정의 이거에 대한 한거를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자기가 당해왔던 그 피압박 이유 없이 손발이 잘리고 칼에 찔리운 그것을 냉철하게 홀로 분석하면서 인내하고 견인주자로서 참아왔던 윤석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윤석열이 한마디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진동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어저께 그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택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검에서는 바로 논평을 냈습니다. 중상모략, 윤석열을 중상모략하지 마. 대검에는 추미애 사람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대검에서 그런 공식 논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검찰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을 완전히 목을 다쳐버렸습니다. 검사들의 기계가 강해야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들의 길을 빼버렸습니다. 검찰은 사기를 먹고 삽니다. 중앙수사기관, 정의와 공정을 위한 가치를 국가에서 부여를 해야 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바닥에다 내놓고 잔해를 만들었습니다. 누가요? 추미애가요. 누구를요? 윤석열과 그 검찰을요. 지금 남아있는 검찰은 윤석열 검찰이 아니고 추미애 검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은 암흑의 시간이고 광풍이 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치고 평화로운 자유 대한민국 조금 있으면 내일 다시 태양이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